안녕하세요. 요즘에 이 주택 임대차 3법 이 부분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죠. 이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요즘에 현장에서는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, 또 이런 거로 인해서 뭐 임차인은 그동안 잘 살고 있다가 또 임대인과 나쁜 감정으로 헤어지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명료하게 해놓는다 그러면 서로가 불편 없이 진행이 잘 되고, 또 이러한 거로 인해서 감정 상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법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.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이 계약갱신 요구권, 이 부분이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다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 분쟁의 소지를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. 이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 가단 569230 이 판결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 계약갱신 요구권에 우선한다라고 했습니다. 그렇다면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했을 경우 임대인은 그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그 말만 듣고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다시 계약갱신 요구권을 하겠습니다 하면 이 사람은 2년을 더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임대인은 그 임차인한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분을 그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이제 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 말만 믿고 새로 임차인과 계약을 했다 해도 그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판결 이 내용을 보면 현 임차인이 그 계약갱신 요구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있는 것, 즉 임차인이 명시적이고 종국적으로 표시할 경우에만 의 계약갱신 요구권 포기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임대인을 해야만이 임차인과 그 이 트러블 없이 정리가 잘 될까요?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제 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문서화해야 된다는 것이죠. 말로 전화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화해서 이사를 가겠다는 다짐을 받고, 아니면 요즘에 뭐 휴대폰 문자나 이런 거라서 언제 맞춰서 이사를 가겠다 확답을 받았다라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사 가겠다는 그 이 기존 계약금 10% 계약금주로 건네주는 방법도 좋은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.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이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위한 이 법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지 않으면 아주 낭패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문서화해서 남게 한다는 것이고,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이사 간다는 그 계약금주로 계약금을 준다면 확실하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도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또 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 전세 들어있는 집을 매매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.
매수인이 입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놓을 것인지 이 부분을 저희들은 먼저 짚지요. 만약에 매수인이 자기가 매입하는 집에 들어오겠다라고 그러면 그 전세 만기 6개월 전 집을 매입을 해서 6개월 전에 등기를 다 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되는 것이겠죠. 이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본인이 입주를 한다는 통지를 해야만 됩니다. 그렇지 않고 6개월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6개월 남았는데 임차인이 매도인에게 임대인이죠. 현 임대인 이분한테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를 했습니다. 그랬는데 이 임대인이 집을 팔았어. 근데 매수인이 이 집을 입주를 하려고 해. 그러면 나중에 이 집에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매도인의 불찰로 인한 손실이 아주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사전에 체크를 해서 매도를 해도 해야 되고 또 매수하시는 입장에서도 분명하게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올 2월이죠. 2월 13일인가 이때부터 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보면 주택 매매 시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 계약갱신 요구권 표시란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잘 체크를 한다 그러면 실수 없지 않을까 합니다.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던 분들이 많지요. 그래서 이 만기 시점 아니면 만기 한 2달 전서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 감정 싸움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감정을 가지고 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본인의 이 집을 임대를 줬는데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 상황을 먼저 잘 짚어보고 그래서 매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잘 해야만 할 것이고 임차인 측에서는 사전에 미리 본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다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약갱신 요구권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경우가 있죠. 계약 당시에 임차인의 이 필요로 인해서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. 임대 기간을. 그런데 요즘에 이런 상황이 많은 거예요. 1년을 계약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금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 거예요. 근데 임대인은 나는 1년을 계약했는데 왜 이거를 하느냐, 나는 못 해준다. 이런 부분으로 또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.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은 1년을 계약했더라도 2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임대인은 미리미리 사전에 체크를 잘 해서 감정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 갱신 청구 요구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분쟁의 소지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